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반의 시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환절기라 그러죠. 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학생들을 만나거나 학생들을 만나면 사실 이건 뭐 학교 저 누구지? 그 학부모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교사들도 아주 고수가 아니면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의 학생의 특성을 보고 어느 대학을 넣을 것이냐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어떤 현재의 성적, 그 다음에 학생이 보여준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독서, 봉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서 어느 대학을 넣을 것이냐가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디에 강의 가거나,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던데 강의에 보면 그 각 대학별로 뭐 서울대 인재상은 어떻고 연대 고대 어떻고 뭐 한양대 어떻고 뭐 이렇게 인재상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실제로 점수를 책정할 때 그 인재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그 인재상을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이냐에 대한 그 평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입학사정관들도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죠? 전혀 관계 없는데 뭐 그렇게 한다? 그럼 매우 무식한, 무지한 입학사정관이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학의 그러니까 교사들의 경우에도 보면 이 아이들을 성적순대로 대학을 집어넣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야. 고수가 아니어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사실, A 학생이 성적이 3점대 후반이고, 3.7, 8등급인데, 뭐 중앙대를 들어간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원서를 많이 넣어봤던 사례에서만 알 수 있는 건데 어느 대학의 경우에는 성적이 절대 우위에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 우위라고 하면 좀 곤란하네. 그것도 결국 이제 상대 우위인데 그것을 조금 굉장히 많이 가미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학교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은 늘상 아이의 특성과 이렇게 뭔가를 찾아볼 때 우리 학부모들이 인재상과 비교해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대학이 내세운 인재상이 있지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어디 책자에 보면 인재상 잔뜩 써 있잖아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재상은 허상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우리 대학은 이런 인재를 키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학생을 원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제시한 건 맞지만 그 제시한 게 서울대 다르고 지방대 다르고 하겠어요. 결국 얼마나 똘똘한 학생이고 그 학생의 똘똘함 뿐만이 아니라 인성 역시 그렇고 그 인성을 그러니까 그 학업 역량이나 인성을 밑받침해 줄 수 있는 학업 성적이거나 또는 그 학생의 그러니까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인재상에 따라서 뭐가 어떻고 그런 것은 전 도저히 대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재상을 많이 안 씁니다. 저의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그 인재상과 반대되는 아이가 합격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반대된다라기보다는
어찌됐건 그 대학이 내세웠던 거에 비하면 A 학생이 더 맞을 수 있지만 결국은 B가 합격한 사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 평가의 요소에 대한 준비는 상황마다 그 학생 하나하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마음껏 꿈꿔라,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인데, 그건 뭐 학년하고도 상관없이요. 매우 낮은데 내가 A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냐? 가능하죠. 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3, 4, 5등급인데 3, 4, 5등급인데 일반고라고 가정하자고요. 일반고인데 연고대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일반고에.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일반고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에이, 거짓말. 아니, 진짜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합격 가능성을 결국은 우리 평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똘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똘똘함은 성적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그 학생의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역량, 기록되어 있는 여러 역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량은 사실은 성적과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그런 역량을 보였다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다만 그런 역량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쭉 공부를 해왔던 학생이라면 성적이 낮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왜 자꾸 우상향 하는데 우상향 아니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학생이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고 가정하고 뭐 1, 2등급 떨어졌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때 학생의 역량이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지를 살펴보겠죠. 그죠? 왜냐면 이 학생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가끔 특정 과목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향이어야 합격한다는 말은 거짓인 거죠. 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거짓. 어쨌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좋은데 떨어졌을 때 이 학생이 그 다음 취한 행동들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래서 서울대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대 간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떨어졌던 이 타이밍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이 학생이 기울였는지를 이 과목 세특 시간에 선생님의 기록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있었습니다. 오, 그랬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 성적도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학생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역량으로 이렇게 극복해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성적 떨어졌다고 좌절하거나 절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학생부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태도나 그러한 역량들이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학생이 성적 떨어질 수도 있죠. 당연합니다. 성적 떨어질 수도 있고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현재 공부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할 거냐야. 어떻게 준비해 갈 거냐, 어떻게 나를 바꿔갈 거냐에 대한 거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학생의 역량이 있다 없다가 가려지는 것이지, 성적이 나쁘다고 성적이 하위권이라 그래서 대학 못 가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러니까 제가 늘상 자녀하고 먼저 대화를 나누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근본적으로 뿌리채 바꿔놓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어요? 그동안 놀았던 습관이나 태도들이 내 몸에 부착되어 있는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당장 바꾼다? 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가능하긴 합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어가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으니까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처럼 가끔 어떤 아이들은 단기간에 그것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을 바꿔가기 위한 동기, 요인,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매번 뻔할 것 같지만 아이는 어쨌든 성장했거든요. 중3 때와 고1 때 또는 고2 때 현재의 이 아이는 계속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가까이 보는 나는 잘 모르지만 이 아이는 성장해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본 게 있는데요. 1, 2년 동안. 당연히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엄마 아빠는 잘 모르는 거죠. 애도 매번 그 애가 그 애니까요. 하지만 어떤 아이들이든지 그 요인을 찾아서 그 아이가 현재 공부 못하면 원인은 공부 안 하는 거지만 공부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좋았겠죠. 하지만 단순히 그 이전 단계에 있는 뭔가 왜 공부 안 하는데? 해도 안 올라거든. 저 해도 안 올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해봐. 아니면 하루에 3시간, 하루에 4시간. 그건 학생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야, 못해도 좋으니까 그래 우리 그냥 그렇게만 해보지 않을래? 좋아. 했어. 그래서 성적이 단 몇 등급, 1등급이라도 올랐어.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휘발유 부어서 엔진을 가열시키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학생들의 어떤 성적대에서 성적대를 가지고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 또는 현재의 성적과 상관없이 좋은 대학 누구나 가능한데 그 가능한 요인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은 언제 어느 때든 그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상위권 가는 대학은 늦어지겠죠. 예를 들어 2학년인데 지금 7등급입니다. 서울대 가자면 가겠어요? 그죠? 논술로 연대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그렇지만 현재 1학년이다. 현재 7등급이다. 6등급이다. 5등급이다.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늦으면 늦을수록 더 좋은 대학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이라도 내가 뭔가 바꿔 가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깨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학교의 교사가 자기 수업하기 바쁜데 아이들을 깨워줄 수가 없죠. 아이 스스로 깨치고 나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누군가 깨워주든지에 대한 거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화이든 기본적으로 자녀하고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좀 거하면 거할수록 뭐라고 하죠? 그것도 자녀의 성격 따라 틀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대화를 나누자. 그리고 존중과 사랑의 의미죠. 그 상태에서 얘기를 시작해서 어쨌든 바꿔가보는 그런 작업들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니까 독서에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학생이 읽어야 되는 거니까 학생 여러분,
책이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거 살아보면 아니까 그 살아보기 전에 어른들이 자꾸 책 읽어보라고 하죠. 다 이유가 있는 얘기니까 독서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